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는 3월 3일 LA시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선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이 풀뿌리 운동은 한인사회 선거 참여를 독려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데요. 유권자 등록에서부터 한인 후보 선거 지원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소중한 한 표가 선거를 바꾼다. 마이원 보트 캠페인이 다시 한번 한인사회 정치력을 끌어모읍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LA시 선거. 지난 2013년 남가주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발족한 비영리 단체 마이원 보트는 남은 기간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거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우리가 풀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순히 풀뿌리라는 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직접 전화 걸기 운동에도 참여를 해보고 그리고 후보자랑 직접 같이 가가호 방문해서 그 선거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같이 해보고. 지난 2013년 80여 명의 순수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던 마이원보트 1기는 당시 시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13지구에 출마했던 존체 후보는 비록 아쉽게 패했지만 결선까지 접전을 벌이며 한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또 1지구에서 길세디오 시의원이 불과 750여 표 차로 재선에 성공한 배경에는 해당 지역구에 더해졌던 천여 명의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인표가 안 나왔었으면 기어스도 졌어요. 마이원 보트 때문에 존 초이 캠페인에서 턴아웃 높게 한 것처럼 기어스리오 캠페인에서 한국 턴아웃 거기서 인정해줘요. 올해 두 번째를 맞는 마이원보트 캠페인. 올해는 특히 한인 후보가 2명이나 나온 만큼 의미가 더 큽니다. 각각 4지구와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데이빈 류 후보와 그레이스 유 후보도 다시 시작하는 마이원보트 캠페인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한인들의 투표율이 높아져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기회 우리 한인들 힘입니다. 3월 3일 예비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이제 정확히 한 달. 마이원보트는 남은 기간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유권자의 우편투표 신청, 그리고 한인 후보들의 선거 지원 등에 필요한 전화 걸기와 가가호 방문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많은 한인 유권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려는 상원공화당의 시도가 또 무산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미국 상원은 오늘 어제에 이어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년도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이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찬성표가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한 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 처리됐습니다. 46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딘 헬러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뉴욕에서 통근열차가 철로길에 서 있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이 폭발하면서 난 불이 기차로 옮겨부터 6명이 숨졌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열차의 앞부분과 SUV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전소됐습니다. 승객 400여 명을 싣고 달리던 메트로 노스 할렘 라인 열차가 건널목에서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What appears to have happened is a car was stopped on the tracks. It was hit by the train. 사고가 난 메트로 노스 할렘 라인 열차는 어제 오후 6시 30분경 뉴욕주 바랄라의 커머스 스트리트 건널목에서 지프 체로키 SUV 차량과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When I first saw was the glow of the fire down the road, and as I approached, I was in disbelief when I saw the fire was coming from a car that was completely engulfed. When I noticed the train was on fire as well, that's when I realized that this is probably the worst tragedy I've ever responded to.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단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트로 노스 열차는 1년 전에도 2차례나 큰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재벌가의 20대가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재벌 힐튼가의 상속녀인 페리스 힐튼입니다. 갖가지 기행과 스캔들로 곧잘 화제에 오르는 영화배우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남동생 콘래드가 큰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콘래드는 지난해 7월 31일 영국 런던을 떠나 LA로 오던 브리티시 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어제 미 연방수사국에 자수했습니다. 콘래드는 당시 기내 승무원들에게 너희 상사를 잘 안다면서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윽박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아느냐, 전에도 3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준 적이 있다며 위세를 부렸다고 승무원들은 밝혔습니다. 기내 승객들에게는 시골뜨기라고 비하하며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래드의 난동으로 기내 서비스가 40여 분간 지연되고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티시 항공 승무원들은 고발장에서 콘래드 힐튼의 행패는 약물 복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LA타임스는 콘래드 힐튼이 기소될 경우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미 국방장관 후보자가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선박과 비행기를 차단하도록 우방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동맹국들과의 방어 능력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카터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확산 위험과 관련해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북한발 항공기 차단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카터 국방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본토 방어 계획도 밝혔습니다. Current, capable, and large enough in size to deal with both the prospective Iranian threat and the also very real North Korean ICBM threat.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등 각 지역별로 맞춤형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우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분담 방안 등이 본격 논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남북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화 주도를 위해 벼랑 끝 전술이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제안하기도 했던 카터 장관이 곧 부임하면 대북한 정책은 좀 더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타이완에서 승객과 승무원 58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31명이 숨졌고 실종자 1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김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낮게 날던 비행기가 가까스로 건물을 피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고가도로에 부딪힙니다. 거의 90도 옆으로 기운 채 달리던 차량과 도로 난간을 차례로 날개로 들이받은 뒤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내선 타이베이와 진먼을 오가는 이 사고기에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 31명을 포함해 모두 5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1명이 숨졌고 1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多发性外伤为主，那可能包括头部到脚、肢体这些躯干都有一些明显的伤势这样。 사고 여객기는 ATR-72 쌍발 프로펠러기로 2002년부터 타이완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9건 가운데 7건이 이 기종입니다. 飞机在这样的一个新的机种的状况下，怎么会发生这样的一个状况？但是目前真的没办法去做任何的猜测。 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도 엔진 고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고 기종에 대한 안전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국에선 요즘 단잠을 자게 해주는 이른바 수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류도 수십 가지입니다. 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잠을 설친다는 20대 여성이 숙면 전문 매장을 찾았습니다.
목이 불편하셔서 그러다 그러셨잖아요. 높이는 어느 정도의 단계를 쓰셨나요? 높이는 어렸을 땐 좀 높았는데 요새는 좀 많이 낮게 쓰시는 편이. 이른바 수면관리사와 1:1 상담을 통해 제품을 추천받고 체험도 해봅니다. 쪽잠이라도 달게 자고 싶은 바쁜 현대인을 겨냥한 휴대용 베개, 숙면을 유도하는 음향기기와 조명용품, 향초, 그리고 먹으면 잠이 온다는 숙면 보조식품까지. 꿀잠을 재워주겠다는 제품만 수십여 가지입니다. 약은 제가 의존하게 됐었는데요. 식품이라서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엔 호텔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천상의 수면을 제공한다며 특급 호텔 브랜드를 붙인 이 침구는 지난해 매출이 100% 넘게 늘었습니다. 뭐 이렇게 누워서 자는 자체에 만족을 했지만 이제 잠에도 품질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고객분들도 굉장히 호텔을 이용하시면서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이렇게 기능성을 앞세운 숙면 제품들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수면 시장은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른바 슬리포노믹스라는 신경제 용어까지 등장한 수면 시장. 잠 못 이루는 한국인들이 꿀잠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